안녕하세요. 저는 45년 동안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한 79세 현역 의사 박성준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제 손으로 살려냈지만 식사 후 단 한 가지 실수로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얼굴은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어제까지 손주와 웃고 떠들던 어르신들, 그분들이 식사 후 이것만 피하셨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곁에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식사 후 30분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이 실수 하나로 건강하셨던 70대 어르신 3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만 알았더라면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간단한 지식 하나가 없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 10분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시는 분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노후의 건강 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지혜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제가 4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입니다. 식사 후 30분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에게는 생과 사를 가를 만큼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 피가 위로 몰립니다. 그러면 심장과 뇌에 가는 피가 줄어들어요. 이때 잘못된 행동 하나가 여러분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추석 김영애 82세 할머니는 추석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아이고, 이제 목욕이나 해야지라는 말을 하고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욕실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뇌절증으로 쓰러진 뒤 발견되어 긴급히 이송되어 오셨지만 그때는 이미 다른 조치를 하기에는 늦었던 것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던 이진호 할아버지도 식사 후 바로 등산하러 갔다가 산중턱에서 심장마비가 오셨습니다. 긴급히 헬기로 이송해 응급실에 오셨으나 도착 후에 바로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비극은 단 30분만 기다렸더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간단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나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가족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의사로서, 같은 시니어로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45년 경험에서 얻은 가장 저의 소중한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말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도 구할 수 있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평생 의사로 일해오면서 정리하여 저의 진료실 벽에 붙여둔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3가지만 피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식사 후에 바로 눕기입니다. 가장 안 좋은 행동입니다. 밥 먹고 좀 눕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9월에 응급실에 오셨던 최순자 69세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생 밥 먹고 누워서 쉬던 최 할머니는 어느 날 점심 먹고 눕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빨리 오셨지만 위산이 폐로 들어가 큰 상처를 입었어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박정호 선생님이 외래 진료 시 어르신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에 산성물질이 목구멍으로 올라와요. 이게 단순히 속이 쓰린 것을 넘어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일이 더 잘 생깁니다. 더 무서운 건 누운 자세에서는 폐렴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면 심각한 병이 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 이걸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입니다.
밥 먹고 따뜻한 목욕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해요. 박병철 할아버지는 찜질방에서 목욕을 하시는 것을 즐겼어요. 하루는 찜질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드시고 바로 뜨거운 탕에 들어오셨다가 목욕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분들이 119로 신고를 하여 저희 응급실로 모셔오셨으나 뇌경색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국내 최고 심장 전문의 김민우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몸의 피 흐름이 크게 바뀝니다. 식사 후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피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 쪽으로도 피가 몰려요. 그 결과 심장과 뇌는 피가 부족해지죠. 이 때문에 뇌졸중 위험이 평소보다 3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보시면 목욕탕의 사우나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식사 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쬐지 마세요. 차가운 바람은 우리 몸의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땀이 나기 쉬운데 이때 찬바람을 쬐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대구에 사는 송미경 할머니는 작년 여름 식사 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쬐다가 갑작스러운 폭통과 설사로 고생했습니다. 이후로는 식사 후 30분은 에어컨을 약하게 틀거나 선풍기를 천장으로 향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시원함을 느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식사 후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찬 음료는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식사 후 갑자기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한 뒤 갑자기 찬 바깥 공기를 접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도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는 식후에 바로 과격한 운동하기입니다. 먹고 바로 운동해야 살이 안 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2달 전 정민수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등산을 가시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산 아래 식당에서 도토리묵과 닭볶음탕을 드시고 바로 등산을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했지만 그날 산에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친구들이 CPR을 한 이후 응급실로 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혈관이 망가져서 추가적인 수술을 하셔야 했습니다. 심장 전문의 최윤정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30분 안에 힘든 운동을 하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간다고 합니다. 소화를 위해 위에 피가 많이 가 있는데 운동하면 근육에도 피가 필요하니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지요. 특히 무거운 것을 들거나 언덕을 오르는 것은 혈압을 갑자기 높여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동차가 경사가 있는 곳을 오르기 위해서 엔진에 무리가 가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식사 후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혈압의 변화폭이 커집니다. 갑자기 높아졌다가 낮아지면서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돼서 폭통, 설사,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더 위험한 것은 갑자기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생기는 허혈성 발작입니다. 이것은 뇌나 심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짧으면 몇 분 정도지만 심하면 평생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식사 후 30분은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면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사 후에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동들을 알려드렸다면 식사 후 꼭 해야 할 좋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르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지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시면 소화에 정말 좋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손을 대서 따뜻한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응급실에 오셨던 최순자 할머니는 그때 이후로 식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여 지금은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 밥 먹고 30분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이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의사 선생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몸은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 뭐든 물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후의 바른 자세로 앉기입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은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허리를 곱게 펴고 앉으면 소화가 잘 되고 위산이 역류하지 않아요. 외래에 입원하셨던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식사 후 30분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을 들인 후 지금까지 5년 넘게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식곤증 때문에 바로 누워있었던 나쁜 습관을 바꾸고 30분만 앉아있으니 속이 편해졌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을 왜 진작 몰랐을까 싶어요. 한상철 할아버지 79세는 40년간 식사 후 소파에 기대어 TV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죠. 하지만 식사 후 30분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을 들인 후 약 없이도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절대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눕지 마세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이와 장이 제 위치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웃으면서 대화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해요. 남편과 함께 병원에 내원하셨던 김영희 할머니는 남편과 식사 후 항상 차를 마시며 30분씩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십니다. 이 습관 덕분에 부부 건강이 모두 좋아졌다고 해요. 밥 먹고 TV만 보다가 이제는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우리 부부의 건강 비결이에요. 네 번째, 30분 후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10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 걷거나 힘든 운동은 하지 말고 편안하게 걸어보세요. 저희 동네에서 가끔 저와 동네 기원에서 바둑을 두시는 오영수 어르신은 식사 후 30분 뒤에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당뇨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체중도 5kg 감량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바둑둘케 의사 선생님이 식후 30분 후에 걸으라고 하셔서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약보다 낫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어요. 여러분이 이 4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식사 후 해야 할 좋은 습관들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밥을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를 한 이유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제가 45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식사 후 과도한 졸음이나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저희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속이 부대끼고 졸음이 심하게 오는 건 과식의 증거예요. 외래에 오셨던 이동철 할아버지는 평생 밥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희 나이에는 어릴 적부터 밥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어서 그 습관이 노후까지 이어졌던 것이지요. 어느 날 식사 후 졸음과 함께 가슴 통증이 왔어요. 제가 진찰을 했을 때는 위장이 너무 늘어나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량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일본의 장수마을의 어르신들의 식사량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손바닥 크기만큼의 밥과 반찬을 드세요. 젓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20번 이상 씹어 드세요. 그리고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껴지면 그만 드세요. 여러분의 식탁에 꼭 있어야 할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채소와 과일은 몇 끼니 반찬의 절반을 차지해야 합니다. 둘째, 생선과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을 꼭 드세요. 우리 같은 나이에는 근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셋째,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생강차나 보리차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뇨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 피가 위로 몰리면서 약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드시거나 아니면 식사 2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휴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랜 의사 생활을 통해 식후 30분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식사 후 첫 30분은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을 드립니다. 혼자 식사할 때는 특히 식후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식사 후 갑자기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가까이 두세요. 또한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교류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포항에 사는 김영순 할머니는 혼자 살지만 식사 후에는 항상 아들이나 이웃과 10분 정도 통화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는 꼭 물 한 잔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식사 중 사례가 들리거나 목이 막힐 때 바로 마실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기도가 막히는 것은 죽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식사 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과 꼭 해야 할 건강한 습관들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45년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는 응급실이 아닌 건강한 일상 속에서만 마주치고 싶습니다. 지금 식사 후 30분을 바꾸세요. 그 30분이 여러분의 건강 10년을 바꿉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식후 습관이 있으시다면 써주시고 그 효과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